귀 쪽 뼈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래요. 근데 갈아야 된대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 취소하고 달아났어요. 엄청 충격이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왼쪽 고막이 없었어요. 왜냐면 3살 때인가? 완전 애기였을 때. 전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막에 뭐 이쑤시개 같은 거를 이렇게 꽂고 놀다가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가 막 나고 구멍도 엄청 크게 뚫린 거예요. 고막에. 동네 병원 갔는데 소음을 많이 구겨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줬대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음하고 고막하고 같이 썩어서 자기들끼리 웅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없으니까 고막하고 다 이렇게 제거를 했죠. 솜하고. 그래서 고막이 없는 상태로 초등학생 시절도 중학교 시절도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물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고막이 없으니까 물이 그대로 타고 그 달팽이 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이염도 달고 살았었고 이게 잘못하면 그 병균이 뇌까지 간다고 해서 진짜 물을 엄청 무섭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막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듣잖아요. 드럼 소리나 뭐 스피커 공연장 같은 데 가면은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진동이 고막에 딱 막혀서 적당하게 딱 들려야 되는데 고막이 없으니까 그냥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달팽이관을 계속 때려요. 그래서 골이 막 울려. 지지직거리면서. 그래서 그 진동이 다 느껴졌어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초등학교 때는 귓구멍이 너무 조그매서 어차피 나중에 성장해서 귓구멍이 커지면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귓구멍이 웬만큼 커졌을 때 수술을 해라. 이렇게 판단이 나서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검정고시 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때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난 거죠. 여자들은 보통 중2 정도면은 다 크잖아요. 그래서 저 중2 때 수술을 했었는데 처음 수술 인공 고막을 여기다 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막이 실리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뭐죠? 머리에 있는 근막을 떼서 고막에 넣는 거예요. 내 거를 따서 내 거를 넣는 건데 전신 마취 했는데 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는데 숨을 혼자 못 쉬니까 호수 뽑아놓잖아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래가 피랑 같이 나와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여기 헤드셋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 손뭉치 이만큼 있고 뒤에 그 피 빠지라고 여기 호수 이렇게 달아놓고 피 이렇게 뚝뚝뚝뚝 이러고 있고 다리도 4시간 동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죠? 전신마취 하면은 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진짜 화상 입은 것처럼 엄청 아프더라고요. 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괴로움에 막 몸부림치고 여기 수술했으니까 턱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째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여기 얼굴 근육신경이 같이 잘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복실에서 나와서 엄마 보자마자 아, 나 괜찮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웃었어요. 엄마 보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다행히도 안면마비는 없었고 사후에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뭐 3일이면은 첫날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였나? 뭐 그렇거든요. 근데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본데 나와서 사후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재채기 안 되고 기침 안 되고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 힘줘도 안 되고 잠도 이쪽으로 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일자로 자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보면은 귀가 여기는 원숭이 귀거든요. 완전 이렇게 바짝 서 있는데 귀가 여기는 눌려 있어요. 왜냐면 여기로만 이렇게 자니까 여기가 눌린 거야. 여기는 서 있는데. 그거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뭔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막이 뜯어진 거야. 조금. 관리를 조금 못해서. 근데 재수술하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사후 관리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했던 게 너무 괴로웠어서. 근데 엄마를 봐서라도 고막 수술을 받자, 재수술하자 해서 결국에는 했어요. 제가 수술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 앞에서 조금 잠이 드셨대요. 그 대기자 하는 데에서. 근데 그 꿈에서 제가 누워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시는데 옆에서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저희 엄마가 그런 영적인 꿈 좀 잘 꾸시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술 잘 된 것 같다고 엄마가 이제 확신을 하셨죠. 의사 선생님도 이번에는 진짜 잘 됐다고 하셔서 그 재수술하기 전에 요인으로 봤던 사후 관리도 있지만 염증, 안에 염증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매일매일 동네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아라. 근데 항생제 엉덩이에 맞아야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엉덩이 맨날 번갈아 가면서 항생제를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어쨌든 사후관리 잘해서 이제는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하고 이제 잘 살았어요. 나 고막이 있어. 양쪽 다 고막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가 한 21살인가? 중이염이 걸렸는데 동네 병원을 갔는데 뭐 한 달째 안 낫는 거예요. 그 먹먹한 거 있고 귀에서 물 나오고 귀지가 약간 축축해져 있어요. 이상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보래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진주종 같다는 거예요. 진주종이 뭐지? 큰 병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주종 같은데 일단은 뜯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주종이 어디 생겼냐면 요 귀 뒤에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바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머리뼈예요 그게. 거기에 진주종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종이 뭐냐면 염증이 동그랗게 생겨서 그게 점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을 녹여가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뇌까지 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죽는 병이래요. 잘못 놔두면. 큰일 난 거잖아요. 오마이갓, 나 모르고 있었는데. 소리도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또 다른 큰 병원 가보니까 이거는 별로 안 급하다. 청력이 저하가 되면 그때 하자. 근데 그럼 내 청력은 누가 보장해주나? 저하가 되고 나서 찾아가면 무슨 응? 어디서는 빨리 해야 된다. 어디서는 나중에 해도 된다.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주종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걸 왜 까야 되지? 이런 데도 있고. 일단은 고막 수술한 병원에서 진주종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만져본 사람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진주종인지 뭔지 까봐야 알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예약을 잡았죠. 급하다고 하셔서 급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수술 전날 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검진 같은 거를 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 안에 보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뼈에 붙은 염증이니까 거기만 살짝 이렇게 걔를 빼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 살짝 이렇게 긁어내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뼈를 아예 삭제해버린대요. 삭제. 갈아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멀쩡한 뼈도. 그래서 너무 놀랐죠. 아니 머리뼈를 그냥 없애버린다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머리뼈 괜히 좀 갈았다가 평행 감각이 이상해져서 계속 어지러우시고 토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귀 쪽 뼈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래요. 근데 갈아야 된대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 취소하고 달아났어요. 엄청 충격이었어. 그래서 확실하게 이 병이 뭔지 말해주는 의사분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인천에 전문병원이 있어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이거 CT 말고 MRI 찍으면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에? 여태까지 그런 말 해준 의사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는 MRI 장비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 가서 MRI를 한번 찍어가지고 가져와봐라 해서 다른 병원 가서 저 이제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생활 해보면서 MRI로 진주종 찾아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안 찍어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결국에는 보험 혜택 못 받고 100% 사비로 찍어가지고 영상과만 있는 병원 가서 찍어서 했죠. 결국에는 진주종이 아니었어요. 혈관이 부풀어서 염증처럼 보이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진주종 진짜 근데 죽을 병은 아니었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열어서 제거를 해야 돼. 혈종 이런 거였는데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뼈를 삭제해야 되는 거는 맞대요. 없애야 된대요. 해야 된다면 해야 되긴 하지만 진주종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 믿어달라 그러셨거든요. 저 이 수술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뭐 자기를 믿어달래요. 자기 이런 수술 많이 해봐서 자신이 있대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성형도 그렇고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 자신한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분을 통해서 배웠죠.
어쨌든 열어서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고막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를 무슨 실험체처럼 실험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되게 흉하게 이렇게 메스 그 칼질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이 진짜 빵 하고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뭐 되게 예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부과랑 연계해 주셔서 되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놀라웠어요. 와 진짜 대학병원 크다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좀 명망 있으신 분한테 고막 수술 받은 거였는데 왜 진단을 진주종으로 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자국을 왜 이렇게 크게 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찌면 되는데 이만큼을 왜 찌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막 수술할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다 째놓고 수술만 교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제자들이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특진비로도 많이 냈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배신당한 느낌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진주종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여기 삭제도 잘 됐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코 풀면 안 되고 재채기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만 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총 3번의 수술 전신마취 수술을 끝내고 저는 이제 정상적인 기회로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는 병원이 너무 많죠. 맞아요. 진짜 간절했는데 진주종 때문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눈물도 나고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나 마지막인가. 진주종 이게 파먹고 들어가는 게 빠른 애들 엄청 빠르고 느린 애들은 10년도 더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요. 그때도 여기 밀어가지고 산다라박이었어요. 여기 이쪽 반삭 다 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반삭한 사진도 있고 저 그 이후로 수영 배우고 꿀잼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 뒤에 만져보면은 뼈가 없고 확실히 달라요. 통통 소리 난. 근데 그게 웃겼어. 진료하러 갔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뒤에가 여기를 삭제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그 뒤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통통 소리 나죠? 통통 소리 나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열받는 거야. 약으로 줘. 나는 아픈데 계속 통통 소리 나죠? 그랬던 기억.